이상형을 물어보길래 신영균쌤이라고 답했더니 저를 이상한 애 취급해요. 걔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지영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녕, 신영균쌤이야. 여러분들 요즘에 수능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현장 제자들 그리고 온라인 제자들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답변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기대되죠?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거고 선생님 이투스 Q&A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를 딱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민하고 똑같네,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듣고 남은 시간 마음 다잡고 공부해가지고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알겠죠? 고민 해결 시간에 만납시다. 혜자균이쌤 성적을 듣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융합 문제가 너무 풀기 힘들대요. 시간을 잡아먹는 귀신이다. 융합 문제가 빨리 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PGR님께서 보내셨어요. PGR 이름이 뭘까? 뭐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융합 지문이 고민인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투스 사이트에다가 융합지문 5가지로 나눠가지고 시간 단축하는 비법 그리고 문제 풀어가는 비법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면은 이게 답변의 모든 것이 될 거야. 알겠죠? 그 융합특강 꼭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희선이라는 친구예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위 어른들이 제가 가고 싶은 학과 간호학과인데 계속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 성적 가지고는 인서울이 아니라 인경기도 못한다면서 점점 의욕이 떨어지네요. 그렇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는 이건데 성적은 좀 차이가 날 경우에 막판으로 갈수록 사실 내가 과연 이게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럴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레 포기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았겠지. 근데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은 수능날 운이 좋아서 갑자기 그 대학 그 과를 간 애들, 이런 애들은 없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다 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딱 심지를 갖고 끝까지 근성 있게 밀어붙여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뭐 100% 된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어요. 반드시 희망 갖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박지영 친구들이 이상형을 물어보길래 신영균쌤이라고 답했더니 저를 이상한 애 취급해요. 걔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지영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상한 거야. 이상형 누구야? 신영균. 이상한 애네. 걔네들이 이상한 거야. 알겠죠? 이렇게 말하면 또 걔네들이 저 사람 돌았나 보다 하겠지만 지영이가 정상이다. 정상적인 사고로 아주 훌륭한 사고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멋있는 학생이에요. 그냥 끝까지 선생님 따라서 잘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정아 학생. 헷갈리는 두 선지가 있을 때 꼭 고민하다가 찍은 선지가 항상 틀리나 봐. 그게 고민이래요. 운이 너무 나쁜데 어떡하죠? 착하게 사세요. 평소에 착하게 살면 시험장에 가면 찍어도 맞아요 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되겠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야. 수학 같은 과목은 안 그러잖아. 수학은 이게 루트 2 아니면 3루트인데 뭘 써야 되지? 이런 게 아니잖아. 내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이 딱 나오면 그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에 선택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풀다 보니까 3번 아니면 5번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확실한 답을 줄게요. 첫 번째 썼던 게 답이야. 알겠죠? 이런 게 있지. 예를 들면 처음에 딱 확신을 갖고 답을 썼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적절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랐어.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라면 고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한번 봤더니 다른 선택지가 날 유혹하는 거야. 그럴 때는 처음에 썼던 거 그냥 쓰세요. 왜냐면 처음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 풀 때의 집중력이 나중에 언뜻 다시 봤을 때보다 훨씬 집중력이 더 높기 때문에 처음에 썼던 게 답일 확률이 높아.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봤을 때 처음에 썼던 거 답이 아니어서 틀렸어.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틀렸구나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 고민하다 고쳐갖고 틀렸어. 그럼 나중에 시험 끝나면 진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열이 받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썼던 걸 그냥 답으로 남겨두는 게 낫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찜니 학생. 머리에 넣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잠은 또 자야 되고 그러기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어떡하죠? 요즘에 이런 고민 많죠.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자도 돼요. 몇 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날은 공부할 시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3시간 자고, 어떤 날은 좀 여유가 있어서 8시간 자고, 어떤 날은 4시간 자고, 그 다음날 7시간 자고. 이건 최악이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꾸준하게 한 6시간 정도로 맞춰갖고 꾸준하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요. 대신 요즘에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학교에서 자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 자습 시간에 깨 있어야 돼. 생체 리듬 자체를 수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밤에 공부하고 낮에 졸고 이런 일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수능 시험 낮에 보잖아. 밤에 안 보잖아.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 낮 시간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 자습 시간, 그 시간을 활용을 잘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자습 시간 주면은 그 제대로 활용 안 하잖아. 옆 친구랑 떠들거나 또 엎드려 자거나 이러잖아.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이 떠들면 이어플러그 딱 꽂고 공부에 집중하고, 밤에 충분히 대신 규칙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충분히 자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익명이에요. 이름을 안 썼는데 요즘 너무 우울하고 딴 생각이 많이 들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다시 페이스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 분위기를 보면 이렇죠. 막판으로 갈수록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학교 분위기 보면은 애들이 이제 공부를 더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마음이 안 잡히는 거야. 성적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하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공부는 더 이상 하기 싫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년에 나는 뭐하고 있을까? 내년 이 시간에 나는 뭐하고 있을까? 내년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수능 준비를 하면서 얼마 안 남은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급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년 이 시간에 친구들하고 여행 계획을 짜고 있을까? 대학생이 되어서 캠퍼스를 누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너네도 힘들지만 부모님은 사실 더 힘들어.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 볼 때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도록 하고. 알겠죠? 누가 무언 잔소리를 해줘도 어차피 본인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 해봐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또는 부모님 생각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내년에 나는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 잡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번엔 우현 학생이에요. 신영균쌤, N수생이라 수능 부담감이 심해요. 긴장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힘드네요. 그렇죠. 국어 영역이 또 1교시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속된 말로 쫄리죠. 너무 몸과 마음이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돼.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다 맞아버리겠다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이 시험지 안에는 분명히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문제 풀다가 어려운 거 나오면 그럴 줄 알았어. 어려운 문제 당연히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 아는 문제만 다 맞고 집에 간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막 찍었는데 이거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내 실력껏 점수를 받는다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되,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풀 수 없는 것까지 억지로 어떻게든 찍어가지고 막 맞추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한 가지 생각. 아는 문제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할 거야. 알겠죠?